충북 도내에는 총 1만 7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3,060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합니다. 꾸준히 구인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 생산직 근로자들을 구하기 힘든 만큼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루빨리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잠이에요. 35살이고 저는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마을 생활은 단순하지만 힘들었어요. 일자리도 거의 없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늘 힘겨운 싸움이었죠. 밤이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잠을 설치곤 했어요. 결국 저는 가족과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일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스리랑카를 떠나던 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나는 건 처음이었고 전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이려는 순간이었거든요. 목적지는 한국이었고 충청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지만 이 일자리가 저와 가족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길었어요. 비행기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기회가 많은 곳이라며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반면 언어 장벽, 문화 충격, 외로움 등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공장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는 멀리 떨어진 충청도의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처음 공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으로 속이 울렁거렸어요. 큰 건물의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며 울리는 소음들, 공장 안에 스며든 기름과 금속 냄새, 그리고 노란색 선이 바닥을 따라 그어져 있는 모습은 저에게 매우 낯설고 압도적이었어요. 첫 출근 날 공장을 둘러보며 여러 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해 빠르고 정교하게 일하고 있었죠. 저는 마치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매니저는 온화한 미소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팀원들에게도 저를 소개해 주셨고 다들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비록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몸짓이나 짧은 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낯선 얼굴과 소리들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고향의 따뜻함, 가족의 익숙한 목소리,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가 그리웠어요. 제가 머물던 기숙사는 작고 단순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창문이 전부였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곤 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저를 그리워하는지 궁금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공장에서의 삶의 패턴과 기계 소리와 작업 흐름도 익숙해졌죠. 팀원들이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고 매일 조금씩 언어를 배워갔어요.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 기본적인 지시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공장은 더 이상 낯선 장소가 아닌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어요.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이른 시간에 공장에 도착해서 조용한 공장 밖에 서서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 공장은 그저 기계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장소였어요. 이 일자리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기회였고 그 생각이 어려운 날들을 버티게 해주었어요. 공장에서의 일은 쉽지 않았어요. 긴 시간 동안 몸을 써야 했고 일도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어요. 금속 부품을 다루면서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어요. 어떤 날은 침대에 쓰러져 바로 잠들 정도로 지쳤지만 그래도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매일 완성된 부품을 손에 쥘 때마다 작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팀의 일원이었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일이 끝나면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팀원들은 몸이 고돼서 그런지 기숙사로 돌아가 잠을 청하곤 했어요. 저는 주로 공장 근처의 작은 동네를 산책하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 했어요. 가끔은 근처 음식점에서 따뜻한 육개장 한 그릇을 먹기도 했어요. 매운맛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속을 따뜻하게 해주어 집에서의 따스함이 떠오르곤 했어요. 한국은 여러 면에서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늘 서둘러 움직였어요. 언어는 강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듯 빠르게 들렸고 주변의 대화에 종종 길을 잃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친절함, 성실함에 대한 존중, 미소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같은 것들은 익숙했어요. 팀원들은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매일 저에게 미소와 인사를 건네며 함께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어요. 공장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기계 소리는 저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가족이 그리웠지만 이곳에 있는 이유를 잊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목적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작은 성취들도 있었어요. 팀원의 친절한 한마디, 잘 끝낸 작업, 아침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의 평온 같은 순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배우고 성장하며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갈 길은 멀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자 저와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장벽이었어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니 아주 단순한 일들도 어렵게 느껴졌죠. 공장에서 제 일은 동료들의 몸짓과 간단한 말로 설명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종종 혼란스러웠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거나 길을 묻거나 간판을 읽는 작은 일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절한 사람들과 몇몇 동료들의 약간의 영어에 의지했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뭔가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곳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었어요. 나중에는 가족지원센터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 센터는 제가 사는 곳에서 꽤 멀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갔어요.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적절한 장비 없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발음도 낯설었고 글자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센터에서 수업을 제공하긴 했지만 일주일에 몇 번뿐이라 더 빠르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루는 퇴근 후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알아듣는 건 거의 없었지만 그 이야기와 배우들의 표정, 움직임, 그리고 대사가 생동감 넘치게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며 자주 쓰이는 표현과 단어들을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장면을 여러 번 돌려보며 단어를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느리게 진전되었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조금씩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어요. 수업료도 저렴해서 바로 등록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에 참석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교실은 실수를 해도 되고 질문을 해도 되는 부끄러움 없이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셨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위로가 되었어요. 매 수업이 작은 진보처럼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상이 덜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시장에 가서 가격을 알아듣고 음식 이름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길을 물어봐도 빠르게 대답해 주셔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죠. 공장에서도 매니저님의 지시를 이제는 손짓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차렸고 이제는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설명해주고 공장을 안내할 수 있게 되니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움을 받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제 생활을 단순히 편하게 해주는 것 이상이었어요. 제 자부심과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대화에서 항상 주변에 머물러 있었고
세부적인 것들을 놓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의 일부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농담도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하며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어는 주변 사람들과 저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특히 직장에서 큰 장점이 되었죠. 이제는 한국인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능력 덕분에 팀 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관리자들이 저를 더 믿고 여러 책임을 맡기게 되었어요.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작업 절차를 설명하는 일도 맡게 되었어요.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마다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때마다 자신감이 커졌어요. 작은 일이지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독립적인 존재라고 느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들, 상대방을 오해해서 당황스러웠던 순간들, 발음 때문에 애를 먹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실수와 실패는 제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한국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 모든 걸 시작했음을 떠올리며 저 자신을 격려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언어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음을 느껴요. 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진보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도전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일은 단순히 소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찾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제2의 고향을 찾은 느낌이에요. 가족과 고향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들을 항상 품고 있어요. 배우는 단어 하나, 맺어지는 인연 하나하나가 제가 꿈꾸던 미래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해주고 있어요. 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와 가족을 위한 미래에 더 다가가고 있음을 믿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일에 집중하고 금속 부품을 조립하던 중 갑자기 공장의 평온한 리듬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 소음이 멈추고 공장 한가운데서 베트남 출신의 젊은 동료가 팔을 움켜쥐고 쪼그려 앉아 고통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아픔에 질끈 감겨 있었죠. 저도 모르게 도구를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가 한국어로 최대한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어요. 말은 서툴렀지만 간신히 동료들에게 알릴 수 있었어요. 잠시 모두가 멈칫하며 당황해하는 듯 했지만 제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다들 정신을 차리고 도와주러 달려왔어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얼굴을 보니 낯설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다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번 느꼈던 감정과 같았어요. 멀리서 온 이방인으로서 상처받고 혼자 외로움을 느끼던 그 감정 말이에요. 저는 그의 다치지 않은 손을 잡고 조용히 힘을 주었어요. 비록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도 제가 그의 곁에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잠시 후 우리 매니저가 들 것을 들고 도착해서 동료를 의무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가 진료를 받을 때까지 그의 옆에 있어주면서 의사의 말을 전달하며 동료를 안심시켰어요. 이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단순히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동료가 치료를 받고 무사히 쉬게 된 후 저는 이상하게도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가족을 위해 먼 곳까지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 것 같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날 오후 공장 매니저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저는 혹시 근무지를 이탈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매니저님은 저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니잠 씨, 동료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여기에서 사람과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매니저님은 계속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동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격려하셨어요. 매니저님의 이 말은 저에게 새로운 목적을 안겨주었어요. 그전까지 저는 단순히 일만 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자 더 큰 무언가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이곳에서 서로를 돕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주변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스리랑카 출신의 니잠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도움과 이해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동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다른 동료들이 쓰는 언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기도 했어요. 비록 작은 표현들이지만 그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가족 이야기, 고향의 추억,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휴식 시간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모여 앉아 간식을 나누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실수나 일하면서 웃겼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곤 했어요. 이런 작은 일상 속의 순간들이 공장을 단순한 일터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느껴지게 해주었어요. 저는 또한 새로운 동료들이 공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처음 몇 주 동안 겪었던 혼란스러움과 낯설음을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새로 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공장을 소개해주고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나이든 동료들은 저를 팀장이라고 부르며 장난치곤 했지만 그런 별명도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저 자신도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단어뿐 아니라 몸짓과 표정,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소통하는 법도 배웠죠. 이제는 공장 안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공장은 더 이상 저에게 이방인의 공간이 아닌 제게 속한 장소가 되었고 한때 낯설었던 얼굴들이 익숙한 얼굴로 변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은 이제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한국에 온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곳에 처음 올 때는 오직 가족을 위해 일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소속감과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우정,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는 역할을 찾게 되었어요. 이 공장에서는 동료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고향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비록 각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차이점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점점 사라져갔어요. 우리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존중하는 작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배워온 교훈, 그리고 한국에서 느끼게 된 소속감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집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공장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가 속할 수 있는 저의 공동체와 목적을 찾은 장소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차 안정되고 일상이 되어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큰 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저를 환영해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어느새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번화한 도시, 풍부한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제는 한 가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저처럼 비전문 직종 비자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더라고요. 2023년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한국의 국민, 총소득지의 나이 기준 소득의 2배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해요. 높은 기준이라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에야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특히 높은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꿈이 멀게만 느껴지죠. 가끔은 이 규정이 변화해서 언젠가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게 돼요. 저는 한국이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정착 지원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첫걸음으로 한국어 교육이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지면 좋겠어요. 언어 장벽은 저 같은 외국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예요. 운이 좋게도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우리도 더 잘 사회에 적응하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한국에 남고자 하는 제 의지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이 나라는 저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해줬기 때문이에요. 제게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 나라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경제적인 안정도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 2구비 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 근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이 없고 청년 세금 공제 등 제도의 지원도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지원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헌신을 인정받은 후 아내를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회사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이제 기숙사에서 작은 공간을 함께 쓰고 있어요. 긴 하루를 마치고 그녀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외국 땅에서 작은 집을 함께 꾸리며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한 생활이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한국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가끔 고요한 밤에 밖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고향에서 보던 것과 조금 다르지만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품었던 희망과 꿈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느껴요.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경험들, 두려움, 어려움, 우정,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 떠오르곤 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어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제 자신도 변화했어요. 여기에서의 하루하루가 저에게 회복력과 인내심, 그리고 희망을 가르쳐 주었어요. 일을 하고 배우고 살아가며 점차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의 이웃이고 동료이며 친구들이에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인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길을 걸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여정은 저에게 노력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공동체의 힘을 깨닫게 해주었고 끈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쉬운 길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아요. 더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고 더 많은 불확실성과 싸워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소속감을 찾은 사람, 타지에서도 내 집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2의 가족과 함께 있는 이 땅에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언젠가 한국 여권을 손에 쥐거나 영주권자로서 인정받을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을 제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의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일하고 배우고 여기에서 저의 삶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저 자신과 제 가족,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선물한 한국을 위한 저의 약속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흑주전성은 역지사지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자를 사원으로 내걸고 2011년 2월 충주에 둥지를 틀었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충북 중소기업 대상에서 노사와 합부문 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출 유망기업 지정, 매출 500만 불, 수출탑 우수기업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매출 250여억 원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죠. 전성의 부장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성실하다. 이들이 없으면 생산 라인을 세워야 할 만큼
우리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남이 아닌 같은 식구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들과 함께 상생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